이번에 국방장관 보좌관, 군사보좌관이라 그러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국방장관한테 군사보좌관은 그냥 비서실장입니다. 물론 국방에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해야 될 게 군대만 지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방장관한테 군사보좌관은 비서실장인데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수사 축소 지침 보냈다. 이게 드러났어. 뭐냐면 그게 텔레그램 방이에요. 우리가 새날이 자주 쓰는 텔레그램이잖아요. 우리가 새날에서 그 텔레그램 새날 정보방에 들어오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잘 나간다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범죄자 텔레그램에 다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카톡으로 보면 답을 안 해요. 아예 읽지도 않아. 왜냐면 그건 털리면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그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가 드러난 거죠, 지금. 근데 문제 다시 핵심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할 때 윗선에서 개입했냐 안 했냐였잖아요. 사건을 축소해라 안 해라. 근데 그거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았냐 안 받았냐까지 올라가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이가 책상을 꽝꽝꽝 치면서 그런 일로 사단장을 뭐 수사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이종섭이 그 이종섭이의 비서가 최측근 비서실장격인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면 이 연결고리가 쭉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수사가 되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윤석열이가 일반 사인일 때는 이종섭까지 수사를 하고 다음에 윤석열이를 언론 플레이로 전나게 조진 다음에 이종섭이가 불어요. 전화 받은 건 맞다. 그 사이에 지금 진짜 중요한 고리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외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저런 텔레그램 방에 저기 인토네이션, 억양이 없는 글로만 보면, 텍스트로만 보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한번 해보자고. 저 박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군사보좌관이에요. 박진희. 그리고 김계화는 정변이 한번 해봐봐. 자. 사령관님, 경찰과 유족층에 언제쯤 수사 결과를 이첩한다고 했는지요? 조만간 이첩은 어려워 보여서요. 계획된 것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법무관리관실과 이야기하여 국방부 지침 받을게요. 조만간 이첩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됩니다. 출장 함께 가셨지요? 네, 우즈벡에 있습니다. 빨라야 8월 10일 이후 이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가 중간 보고이고 이첩 전 최종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다. 법무관리단과 수사단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수사 개입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침을 주잖아요. 지금.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수사를 어디까지 해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김계환.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피의자 신분이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입니다. 오후에 심층 토의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나도 부하들 전부 살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계급을 한번 알려드릴게. 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에요. 별 3개. 그리고 지금 전화를 별 걸었던 1개. 어? 별 1개. 아니 그게 아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중장 별 3개고요. 전화를 건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그 당시에는 준장이었습니다. 별 1개. 그리고 지금 진급했어요. 또 소장입니다. 소장. 근데 군대에서 말 올리고 있잖아요. 네. 뭐냐면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 더 네. 위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인사권자에 가깝고. 옛날에 기무사 중위가 대령 빰 때린다 이런 말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저 김계환이 약간 좀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부하들한테는 괜찮아. 우리가 사건은 진실있게 수사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저쪽이 이야기할 때는 또 이런 문제가 되니까 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 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하긴 하는데, 저 박정훈 대령이 구속 안 된 건 또 김계환의 덕도 있어요.
그렇죠. 항명 뭐 등 관련해 가지고 덕도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저렇게 수사에 개입한 게 지금 드러났다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그게 더 궁금해요. 과연 이 텔레그램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부적인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텔레그램이 나왔다는 이 게. 보도 보면은 어. 이제 이 단독이 아마 MBC일 텐데 보도로 한겨레도 있고 한겨레구나 한겨레 일 텐데 출처를 안 밝혀. 안 밝히지 진짜 못하죠. 궁금하더라고. 누가 이걸 밖으로 뺐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핵심 인물들일 거거든요. 아무나 텔레그램 만들지 않잖아요. 그냥 내 보좌관이나 해서 무조건 텔레그램 만들어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의심되는 건 김계환 아니에요? 저는 김계환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 두 사람이 안 돼요, 안 돼.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아니 저는 제3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 두 사람만의 카카오 이거를 자기가 내버리면 내가 범인입니다를 밝히는 거랑 똑같은데 저는 이게 과연 두 사람만의 방이었을 것인가 아니면 관련된 수사한 사람들이 있는 방이었을 것인가 하는 거고 왜 우리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해군 검사 하나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맞아요. 기록 다 남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나시죠? 네. 이 기록들이 밖으로 자. 벌써 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역시 변호사네. 자, 그러니까 그저 박진희 뭐 그 군사보좌관도 소장돼 갖고요 사단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해병대 수사 관련해서 징계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다만 내 고등학교 동창인 임성근은 더 좋은 데 보내준다고 한 거를 지금 이제 유배 가 있는 무슨 연수원 이런 데 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점점 조여가는 거지. 진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수사가 된다 그러면 저 군사보좌관 당신 뜻이야? 아니요. 국방부 장관이 시켰는데요 하면 이종섭이는 당신 시킨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 끈을 떨어지면 권력의 끈이 떨어지면 윤석열이 시킨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어딘가에 이렇게 차곡차곡 보관이 돼 있을 거예요. 체리 따봉 보내듯이. 참. 이거 가지고 징계당하면 누가 사단장에 아유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체리 따봉이 딱 와 있고. 네. 기대되네요. 자 다음에 김명수 골프 치고 주식하고 학폭 그 김명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정의영식이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것처럼 인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예 인사검증이란 걸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인사검증을 안 하다시피 한 건 국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뭐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임명하면 이게 만약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한동훈이가 FBI의 인사검증 배우러 간다 그랬잖아요. 미국 인사검증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인사검증 받느니 수사받겠다고 할 정도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공직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 거예요.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돌린다고 하더라도 저기 뭐야 발탁해 놓으면 어떻게든 비리가 있다는 거 기자들이 냄새 맡고 언론 보도되고 문제 된다. 이거 알 거예요.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아 바본가? 아무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인사검증 문제에 더해서 그냥 국민의 의견을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학폭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명이 하나이를 집단 폭행했는데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난 건 서면 사과로 끝났단 말이에요. 김명수 딸은. 근데 거기에 1,800만 원이 들어갔어. 무마한 거죠. 그러면 원래 제도 시스템대로 하면 학폭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얘들 뭐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전학을 보내거나 이 방식을 통해서 그 생기부에다가 그걸 남겨야 되는 구조인데 다 무마해 버리는 거예요. 김승희 딸 그렇죠. 뭐 그 학폭처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근데 윤석열은 또 김명수를 임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 하겠죠. 미친 듯이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인물만 뽑는 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멀쩡한 인물이 들어오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입안에 혀처럼 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경 쓰지 않고 뽑겠다라는 그 시그널이 가 있으니까 인사 검증하면서도 이 사람 이런 문제 있는데 그래 야 괜찮아 어차피 뽑을 거야 무슨 말이 나와도 뽑을 거야 국민들이 반대할 텐데요 괜찮아 총선 지면 여당이 지지 내가 지냐 그냥 뽑아 올려 대통령이 뽑으래 혹은 대통령 부인이 뽑으래 해가지고 그냥 국민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보기에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때 모든 것이 밝혀지고 하는 것이 나를 임명하려고 하는 대통령 각하에게 혹시나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께서 나를 임명해 주신다면 내 목숨 바쳐 각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가 하늘에 닿았는데 성상께서 은혜를 베푸사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올랐으니. 네, 그런데다가 주위에서 봐도 김명수는 이 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나도 이백수 호텔 수건인 척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의 현실은 물티슈야. 근데 윤석열이 보기에는 난 쟤를 물티슈로 쓰려고 데려왔는데 잠깐 동안 그래 너 호텔 수건인 척 한번 해봐라. 요 시간을 잠깐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무너지고 나면 물티슈는 물티슈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오물을 다 묻은 채.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건 나만 그러는 거 아니죠?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잘 들었어요 두 분 의견. 아니 저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윤석열이 인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한 사람 이름 더 달라요? 넣었습니다. 김태효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케로 비스타 동네 주민. 김명수는 국민대 박사 출신이에요. 근데 김명수는 휴일날 학교를 안 나가고도 현역 군인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윤석열의 인사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김명수 지명한 건요. 김명수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들 현역 군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냥 쓰레기 임명해 놓고 막대기 꽂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막대기는 죄라도 없죠. 이상한 막 의혹 같은 거 있는 걸 올려놓고 이거를 합참의장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국방의 사유화다. 그런 거고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진짜. 있잖아. 국민이 모독이 안 되려면 진짜 국방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 기억하시면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적인 이런 의혹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게 국민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자기 업무를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온 사람들이 진급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편법, 탈법, 불법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떡하니 내미는 행위는 저는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를 탄핵시켜 주세요. 나는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사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혼 사건 안 하는데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그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은 반중 하다가 경제까지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외교는 윤석열처럼 하면 그것도 탄핵 사유라고. 저 두 나라 사이에서 양쪽 다 이야기 들어주는 척하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 큰데 바이든이 시진핑을 째려보니까 달려가서 시진핑 아우창을 날린 놈이 윤석열이야. 야, 현재까지는. 근데 두 사람이 만났고 회의를 해버리네? 그럼 윤석열이 뭐가 되냐고. 진짜 큰일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보면 두사부일체라고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대가리라고 한 놈 나오거든요. 두목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가리가 우리 형님 기분 나쁘게 해가서 때려버려. 딱 그 캐릭터예요. 사이즈도 비슷해.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참 대만 침공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할 때 진짜 똑똑한 변호사 출신인가 의사 출신인가 한 명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거 둘이 손잡고 책 쎄쎄쎄 하는 거고 대만하고 미국 사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전쟁 절대 안 일어난다. 사실 그때 당시에 밀리터리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요. 저거 일본 돈 빼먹기다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모르는 거야 얘만. 밑에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저거 쎄쎄쎄 하고 해가지고 군사 긴장 높아지면 일본이 나 군사 대국 할래 하고 설레바에 치면 미국은 일본에다 무기 팔고 기술 팔고. 거기에서 중간에서 한국은 잘 눈치 보고 있다가 우리도 일본에다 기술 팔고 그러면 되는
판이었는데 갑자기 가서 시진핑 뒤통수를 쳐버린 거야. 두목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요. 신냉전으로 가지 않는다는 원칙에 재확인했고요. 이게 긴장감을 올리는 건 자기들 정권 유지 용도예요. 자기네들 정권 유지. 우리 습근평 주석이나 바이든 날리면 주석이나 아니 날리면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날리면 같은 경우는 당선을 위해서 긴장감 만드는 거 이런 건데 이런 대가리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 120조인가 30조 이상 기업들 퍼주고 한국이 얻는 이득이 없는 것처럼 미친 정권 하나 들어선 건 맞고요. 그래서 미국 앞잡이 노릇하다가 지금 외교가 완전히 망가지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 내가 아구창 날린 형이 같은 곳에 나타난 거야. 저는 이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미국 앞잡이 노릇을 할래도 똑바로 해야지. 아니 두목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미국 앞잡이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바이든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혼자 나대고 다니다 보니까 사고는 다치고 예. 손해는 우리가 다 보고 진짜 더러워서 못 해보겠네. 그러니까요. 자 윤석열이 이런 거거든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잠깐만, 내가 퀴즈 낼게요. 잘하는 걸 여러분 찾아오시면은 제가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아니 그렇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알 수 있어. 윤석열이 잘하는 거 단 하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공처가 노릇. 그런 거 말고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없잖아. 아무도 말 못하잖아 지금. 시청자도 한마디 못하고 댓글창에 써버렸잖아 지금. 말을 못해가지고. 술 먹는 거. 그건 공익이 아니잖아요. 술을 먹음으로써 주세를 낸다. 흑수저님 나이 한 살 내린 거요. 그 좋아요? 실제로 나이가 내려갔습니까? 아니 그건 마치 김포를 서울로 넣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이를 뭐 6월 달부터인가 내렸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나이 쓰시는 분 계세요? 사람들이 윤살이라고 해요. 윤살. 참. 사실 저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병원 그 등록하면 그 나이도 뜨거든요. 네. 볼 때마다 뿌듯하죠. 46세 몇 개월. 아유, 여기까지 36세 몇 하겠습니다. 개월.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 분노의 질주님, 마사님 동네 주지스님이 저에게 대머리 깎고 험지 대구에 출가하라고 하셔서 내년 5월 대구 파괴사에 출가합니다. 전 정권 때도 그러셨습니까? 대구 파괴사. 멧돼지 가발님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닉네임들이 너무 포악스러워 지금. 우리 방송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